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문화예술인 마을 앞. 공기부터 남다른 그곳에 위치하고 있다. 지목 임야 3303제곱미터, 딱 1000평이다. 면적 죽인다. 매매가 7억원, 평당 70만원꼴이다. 럭키세븐. 용도지역은 보존관리지역이다. 건폐율 20%, 용적률 60%, 3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접한도로는 7m 폭이다. 비포장도로에 접해있다. 지적도를 보면 알 수 있다. 포장된 도로면과 지적이 맞지 않다. 말이 비포장이지 진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여부 필요 없다. 임야이니까. 이거 하나는 정말 좋다. 누구나 살 수 있으니까.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가축사육 제한구역, 경관보존지구 3등급. 생태계 보존지구는 모두 두 가지에 저촉된다. 생태계 보존지구 3등급에 저촉, 생태계 보존지구 4-1등급에 저촉. 다른 것엔 큰 하자가 없다. 생태계 보존지구에만 약간의 문제가 있다. 어려움은 극복하면 되는 일, 머리를 맞대면 안 되는 일 없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차차 설명하기로 한다. 지하수 자원 보존 등급 2등급. 이것도 해결하면 된다. 우린 늘 긍정적이다. 추천 용도: 숲에 있는 전원주택, 숲에 있는 별장, 숲에 있는 세컨하우스, 숲에 있는 민박, 게스트하우스, 숲에 있는 산장, 기타 숲에 있는 집, 숲에 있는 집을 테마로 하는 것들. 개인 테마의 전시장, 개인 미술관, 개인 박물관, 숲을 테마로 하는 모든 것들을 추천해본다. 토지의 생긴 모양은 이렇다. 무엇을 닮았는지 볼 필요도 없다. 그냥 직사각형, 아니 정사각형. 모양 너무나 좋다. 활용도 면에선 짱이라 하겠다. 자, 이젠 숲속 여행을 떠나자. 출발! 제주도 곶자왈 숲속 테마 여행을 떠나자. 한경면 저지리 예술인 마을. 혹시 초청장은 모두들 받으셨던가? 맞다. 보낸 적이 없다. 신비로움과 아늑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간직한 곶자왈 숲에 다녀왔더니 잠시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우리 땅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문화예술인 마을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하고 있다. 면적도 외우고 부르기 좋은 딱 1000평. 모양도 저리 이쁘게 생겨버렸다. 이미 밝힌 대로 곶자왈 숲에서의 건축 행위는 그리 만만하고 호락호락하지 않다. 여러가지 제재사항이 따른다. 하지만 이런 거 풀어가는 것이 인생의 묘미, 그리고 재미. 풀면 되고 안 풀리면 가위로 자르면 된다. 이미 밝힌 대로 생태계 보존 등급 3등급과 4-1등급에 해당한다. 이 내용은 차차 착실하고 친절하게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착하고 친절하게. 최근 들어 새로운 건물이 생겼다. 제주 영상센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다. 그곳을 지나 한 발짝 두 발짝 뒷짐지고 조금씩 걸어 들어가면 현대미술관이 나온다. 울창한 곶자왈 숲의 군락과
예술인 마을의 정치는 그렇게 서로 어우러져 있었다. 예전엔 지금보다 좀 더 울창한 곶자왈 숲의 군락을 이루었던 곳이다. 그러나 오랜 제손충과의 전쟁으로 많이들 전사를 하셨다. 이 기회를 빌어 삼가 소나무님들의 명복을 빌어본다. 그래도 무언가 확실한 선으로 구분은 되어 있어 좋다. 다름과 같음을 표현하는 듯하다. 그렇게 서로 조화롭고 그렇게 서로 같음과 동시에 서로 달랐다. 곶자왈 숲이라 읽고 표현하고 있어 건축 행위를 못한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한다. 지금쯤에서 짚고 간다. 단점에 대해서. 생태계 보전 등급 3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면적의 30%만 대지로 전용을 할 수가 있다. 4-1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면적의 50%만 대지로 전용을 할 수가 있다. 쉽게 말해 3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의 건축물을 안치려면 해당하는 부분의 30%만 대지로 전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4-1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의 건축물을 안치려면 해당하는 부분의 50%만 대지로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다. 지하수 보전등급 2등급에 전체가 해당한다는 것. 신축하려는 시설물에 따라 관할 관청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다. 지하수 2등급은 협의사항이므로 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고 생태계 보존지구 3등급과 4-1등급은 감안해서 이쪽 저쪽 상황에 맞게 적용해보니 전체 면적 중 약 400평 정도만 대지로 전용이 가능할 듯하다. (400평) 대지에서 건폐율 20%, 용적률 60%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럼 바닥 면적 80평짜리 건축물을 3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물론 건물 층수에 대해선 건축 심의를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동적이다. 이 점 꼭 기억하자. 건축물의 층수에 대해선 건축 심의를 먼저 거치면서 당락이 정해진다. 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을 하자. 우린 이 면적이면 충분할 것이다. 용도지역인 보존관리지역에서 가능한 건축 행위에 대하여 이해하고 넘어가자.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어쩌고저쩌고 모르는 말만 연신적나라하게 나열해 놓았을 것이다. 굵고 짧게 이해하고 간다. 일단 층수는 3층까지도 제한한다. 단독주택은 무조건 된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일종은 대부분이 가능하다.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쉽게 말해 휴게 음식점을 의미한다. 커피나 음료는 팔아도 되나 술을 팔면 안 되는 뭐 이딴식. 이종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한 경우가 있단다. 바닥 면적 60평 미만의 일반 음식점과 종교 집회장이 된다고 해놓고 단서조항을 달아놓았다. 음식점은 어촌교에서 운영해야 한단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역시나 속았다. 무조건 이종 근생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커피나 음료는 팔아도 되나 술을 팔면 잘못된다는 것이다.
그 외에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학교, 의료시설, 수련시설, 창고, 주차장 대충 이딴 것들이 된다고 쓰여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존관리지역이다 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많이들 오해한다. 니치맨이 자신 있게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건축행위가 안 되는 땅은 없다. 다만 그 용도 지역에 따라 혹은 다른 법령이나 법규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축시설군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대부분 땅들의 건축이 된다 안 된다는 기반시설이 있다 없다 에서 차이가 갈리는 것이다. 적어도 우린 앞으로 어떤 시설군의 건축물을 지을 것인지를 먼저 정한 후에 가능한 용도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본 후에 땅을 구매할 것이다. 어쩌다 보니 막 친절해졌다 니치맨. 설마 기반시설이 뭔지는 알고 있을 것이다. 제주시 동지역에서는 상수도와 오폐수관 그리고 전기까지 있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읍면지역은 상수도와 전기만 있다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읍면지역은 오수관이 없어도 자연과 친하게 지내는 정화조를 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당히 전사해 주신 소나무님들의 영향으로 곧자왈 숲속의 오솔길은 걷기에 더욱 편해졌다. 미세먼지가 뿌옇게 세상을 감싸고 있어도 새삼 느끼고 있다. 숲이 주는 깨끗함 앞에선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곧자왈 숲 자체가 하나의 자연적인 건축물이었고 시설물이었다. 어서 오라. 신비한 세상 속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마을에서 건강한 공기 마시고 내뱉으면 속세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잠시 동안만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말은 쉽지만 사실 어렵다. 근심과 믿음은 그래봤자 한 발짝 차이인데 말이다. 오늘 우리 땅 나름의 품격을 높이고 삶의 질을 찾고 추구하는 곳으로 생각하면 좋을 듯하다. 누군가에겐 잘 눈에 띄지 않던 숨은 진주 같은 곳을 새로 발견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숨은 진주가 누구에겐 별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이다. 그곳에 들어가면서의 첫 느낌은 신비한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생뚱맞을지 모르지만 헨젤과 그레텔이 생각났다. 그 쬐끄만 어린 것들이 군것질을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엄마 아빠를 속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신비한 숲속 같은. 왠지 그곳엔 온통 과자로 도배된 과자집이 있을 것만 같았다.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해서 그래서 계속 안으로 계속 들어갔다. 당연히 과자로 도배된 집은 없었다. 그냥 양봉하는 벌통과 고요함만 존재했다. 그렇다고 마녀가 있는 그런 숲속 풍경을 떠올리지 말자. 설령 마녀가 있더라도 개인적인 취향으론 마녀와 어떻게든 친구를 할 것만 같은 마음이었다. 생각해보자. 가끔 빗자루도 빌려 타고 마법도 배우고 뭐 그딴 식으로 같이 친하게 지내며 삶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과자집 이야기가 기왕 나왔으니 마무리 지어보자. 가자로 집을 지을 순 없겠지만 이런 형식과 형태의 숲속 테마와 어울리는 과자 같은 집을 지어보면 어떨까? 마침 바로 앞이 저지문화예술인 마을이니 나 또한 예술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 주택의 이름은 헨젤과 그레텔. 당연히 저작권이 있다. 니치맨에게 진하게 소맥 여러 잔을 사준 후에 사용이 가능하니 이 점 꼭 인지해 주길 바라본다.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 하나만 눌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다. 그럼 니치맨과 자주 만날 수 있다. 하나만 눌러주자. 꼭.